네, 이번에는 검찰 실무 작성법을 강의할 건데요. 독서실이라서 좀 조용히 얘기하면서 할 것 같아요. 네, 빠르게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검찰 실무 메모법은 이게 이제 파일이 있는데 파일을 좀 어떻게 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뭐 유튜브 댓글이나 이런 데로 나중에 링크를 해놓을게요. 아니면은 뭐 받을 수 있는 분은 받으시거나 아니면 이걸 캡처하시거나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 일단은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걸로 하고, 여기 그 문서 파일은 제가 하는 방법을 또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일단 이걸로 설명을 하고 제가 또 저번처럼 하는 거를 직접 보여드리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한 40분 안에 끝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네, 검찰 신문 메모법은 일단은 그 A3 용지를 세로로 길게 쓰거든요. A3 용지를 세로로 길게 쓰고, 이거 다른 과목보다 상당히 메모가 중요하고 메모 없이는 풀 수 없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메모지 상단에다가 사건 번호랑 첨부 서류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 또 이제 뭐 송치일이나 처분일 이것까지 써두는 게 좋은데요. 그래서 저는 그 사건 번호, 송치일, 처분일, 첨부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이렇게 사송처, 첨가 이렇게 외웠고요. 그렇게 위에다가 먼저 써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칸을 어떻게 쓰냐는 건데요. 칸을 쓰시는 거는 그 이제 여기 있는 이만큼의 칸을 전부 다 쓰신다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거를 자로 조금씩 이렇게 간격을 표시해 두시고 자로 이 칸을 전부 다 그을 건데요. 제가 나중에 표를 보여드리면 대충 어느 정도 간격인지 감이 오실 거예요. 일단은 피신 공샵 단일 제의 쟁증 판법 형충시, 저는 이 방법으로 했고요. 이게 다양하게 좀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이 방법으로 한 게 제일 효과적이었다 생각을 해요. 저는 여러 가지 메모법을 많이 봐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했거든요. 일단 피의자라는 이제 뭐 피고인을 쓰는 거겠죠. 피고인 쓰는 거고, 신병라는 그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 그런 것들을 따로 칸을 두셔야지 나중에 체포됐다가 그러니까 구속됐다가 석방되거나 하거나, 구속된 죄가 뭐 불기소되면은 그 사람은 석방 이제 조치를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좀 한눈에 보기 쉬워서 신병을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공범란이 있으면은 그 공범을 여러 번 안 써도 되거든요. 제가 나중에 어떻게 하는 식인지 보여드릴 텐데, 공범을 애초에 번호로 묶어두면은 굉장히 한눈에 보이고 좋아요. 공범란을 써두시고, 이 샵란은 그 민재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어차피 기록을 쓸 때는 일, 가, 나, 다 이런 식으로 계속 목차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메모지 자체에 목차를 잡아두는 용도로 칸을 두셨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단은 그 수사의 단서인데요. 고소인하고 뭐 고발인 이런 거를 쓰는 거예요. 뭐 인지는 따로 쓰실 필요가 없어요. 고소인, 고발인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자는 이제 범죄 일자, 범죄 종료시를 써야 된다는 걸 조심하시고, 밤에 일어난 범죄는 꼭 다음 날까지 계속되었는지를 잘 보시고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죄는 죄명을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의는 의율인데, 이제 송치된 제명이 다른 경우에는 저희가 제명을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의율란을 꼭 두시는 게 좋아요. 특히 2학기 기록에는 많이 없는데 시험에는 의율이 더 많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의율란을 꼭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쟁은 그냥 자유롭게 이제, 사실 쟁점이라고 해놨는데 쟁점이라기보다는 저는 그냥 자유롭게 거기다가 페이지 메모하는 용도로 쓰거든요. 그 검찰 실무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그 판단하는 게, 페이지만 메모해 두면은 그냥 그 페이지를 보고 거의 그대로 뺏겨 쓰면 되기 때문에 딱히 다른 메모를 하실 필요 없고, 페이지만 그냥 메모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뭐 누가 어떻게 부인하고 어떻게 자백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거의 메모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그리고 증거는 그 칸 오른쪽에다가 그 증거에 대해서 나중에 압수물 처분을 하거나 몰수를 하거나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증거가 무슨 범죄와 관련되어 있는지를 써주는 란이고요. 판단은 결론을 이제 기소할 것이냐, 불기소할 것이냐, 불기소한다면은 주문을 뭐 공소권 없음할 것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써주는 날이고, 그 다음에 법은 이제 기소하는 범죄에 한해서 적용법조를 미리 써놓는 날이에요. 그리고 총은 이것도 적용법조인데, 적용법조 중에서 총칙이나 그러니까 공범에 대한 뭐 형법 30조나
뭐 경합범위니까 37조, 38조, 상상적 경합에서 40조. 이게 좀 조용히 말하려고 하니까 발음이 안 정확한데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총칙란을 까먹지 않게 뭐 총칙이 아니더라도 뭐 성폭력 범죄면은 기소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뭐 성폭력 그 특례법 16조 2항 뭐 이런 식으로 수강명령 조문 같은 것도 안 빼먹게 써두는 게 좋고요. 그다음 시는 마지막 시효인데 시효는 꼭 불기소하는 범죄들 기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법, 형, 총 이거는 그 형은 형량이거든요. 법이 적용법조고 법, 형, 총 이거는 이제 기소하는 범죄고 시는 불기소하는 범죄에만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이거는 빨리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제가 어차피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송치서를 보고 이제 이거는 송치서라 돼 있는데 나중에 저는 이거를 의견서로 바꿨어요. 의견서를 보고 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하게 풀 수가 있더라고요. 의견서를 보고 피의자들로 이렇게 칸을 적당히 분배를 해두시고 그다음에 의견서를 보면서 공범이랑 일자랑 죄명을 스스로 우유하면서 적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목록에는 당연히 플래그를 붙여야겠죠. 목록을 봐야지 나중에 페이지가 어딘지 거기 넘겨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목록에서 고소합과보라 하는 고소취소, 서약서, 합의서가 고소취소장이거든요. 그 다음에 가족관계증명서, 그 다음에 보험과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을 형광펜으로 해두세요. 그리고 검찰 이후에 인지한 거는 사건 번호가 따로 있거든요. 그런 거는 의견서에 없기 때문에 왜냐면 의견서는 사경이 쓰는 건데 검찰로 넘어가서 인지됐으면 의견서에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명을 추가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일단은 목록을 보면서 형광펜을 쳐두세요. 그리고 형광펜 쳐둔 것들을 찾아다니면서 아까 전에 여기 단 안에다가 고소인하고 고소 취소에 대한 일자, 이름, 그 다음에 페이지까지 메모를 해두시는 거죠. 그 다음에 2권도 마찬가지로 2권이라 하면 이제 색지로 해가지고 뒷장에 있는 거잖아요. 이게 2, 3학기용이니까 제가 그냥 아시는 거는 대충 넘어갈게요. 2권에 보고 또 이제 사건 번호하고 제명하고 넣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관계증명서, 서약서, 종합보험 이렇게 써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전과 서류를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고사합가보를 다 했으면은 전과 서류를 보시면서 피의자란에 전과를 쓰시는데 이거를 너무 자세히 쓰실 필요는 없고요. 어차피 나중에 검찰 조사 판결 그거 수사 보고 보시면서 거의 새로 쓰시면 되기 때문에 사실 이건 메모하는 큰 의미는 없고 대신 저희가 메모하는 단계에서 그러니까 나중에 쓰는 단계 말고 메모하는 단계에서 누범이 있는지 혹은 뭐 얘가 뭐 어제 누범이 있으면 35조를 메모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미리 전과를 써놓는 거거든요. 그때그때 들춰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간단하게 언제 범했고 언제 형기 종료됐고 뭐 이 정도로 그러니까 써야 될 범죄들만 간단하게 써주시면 돼요. 이것도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검찰 기록부터 읽기 시작하는데요. 이걸 다 했으면 바로 검찰을 들어가시면 됩니다. 검찰 기록부터 읽기 시작해서 이제 쟁점란에 써야 될 것은 페이지를 다 쓰시면 되거든요. 저는 어떻게 썼냐면은 페이지가 자백하고 있으면은 괄호 표시로 썼고요. 그다음 부인하고 있으면 꺽쇠 표시로 썼고 그다음에 본인 진술이면 그렇게만 하고요. 본인 진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 범죄에 대해서 진술한 거면은 밑줄을 쳐놨어요. 그것도 일단 보여드리면 될 거예요. 그리고 주소가 나오는 그러니까 공소사실의 주소를 항상 쓰잖아요. 주소가 나오는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네모를 쳐놓고 주소라는 걸 알아볼 수 있겠어요. 이런 것들은 각자 개별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표시를 하시면 되니까 자기가 만드시면 되는 거고 뭐 전통법은 계좌번호 써야 되고 또 위험한 물건은 성상을 써야 되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페이지를 메모한다는 거 우리가 나중에 공소사실에서 뺏겨야 될 페이지가 어디인가 그걸 그때그때 뒤적뒤적 하지 않기 위해서 쓰는 건데 일단 페이지를 많이 써두시는 게 좋아요. 공소사실 메모할 때는 나중에 이거 어디서 봤는데 하면서 꼭 뒤적거리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그럴 때 뒤적거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 범죄와 관련된 모든 페이지를 다 써놓는다. 물론 페이지가 뭐 연속되는 페이지면 첫 페이지만 쓰면 되겠죠. 아니면 중요한 거 나오는 페이지만 그런 식으로 페이지를 최대한 많이 메모한다. 이거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친족이나 이런 것들을 언급하는 페이지는 되게 중요하잖아요. 친족은 주문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시해 두시는 게 좋아요. 페이지에다가 나중에 그러니까 뭐 친족인 거 표시만 하면 되지 왜 빨간색까지 하냐 할 수도 있지만 그게 또 표시만 해놓으면 그러니까
샤프로만 메모해 놓으면은 빼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저는 표시를 해뒀고, 나중에 혹시 얘가 뭐 사촌 형제인지 사촌 자매인지 뭐 삼촌인지 뭐 이런 거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페이지 또 써놨습니다. 그리고 그 검찰 기록 읽으실 때 이거 뭐 피신 표지에 뭐 생년월일 간단히 본다 했는데, 이거는 사실 시험에서는 생년월일이 다 주어지잖아요. 저희 뭐냐 메모지 자체에 주어지기 때문에 그냥 딱히 볼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의견서가 틀리기 경우가 된 경우가 꼭 있다고 했는데, 시험에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 기록에서 의견서가 틀리게 된 게 여기 뭐 날짜가 틀리게 됐다거나, 그래서 의견서를 너무 신뢰하시면 안 되고, 의견서를 써놨는데 나중에 본문 읽으면서 이거 의견서랑 읽으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네 하면은 본문을 읽고 사건을 한 번 더 파악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막 패닉에 빠지지 마시고, 그냥 의견서가 틀릴 수도 있다, 의견서가 잘못 기재되어 있을 수도 있다, 이거를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찰 기록을 다 읽으시면, 그런 식으로 페이지 메모를 다 하시면 이제 결론이 대충 나거든요. 결론이 대충 나면은 이제 그 죄명에다가 동그라미 치면서 의유를 한 번 더 하세요. 이게 송치된 사실에 의하면 이런 사실인데 검사가, 그러니까 그 사경이 잘못된 죄명으로 둔 게 아닌가. 그래서 의유를 다 해두시고, 그 다음에 뭐 또 공범이 있었는데 없어지고 이러면 뭐 특수가 아니게 되고 뭐 그런 것까지 조심해야겠죠. 그 다음에 주문 판단이 있는데, 약식이 있으면 약식은 첨부 서류를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약식된 애가 뭐 체포돼 있다. 왜냐면 뭐 체포될 수 있죠. 왜냐면 뭐 다른 범죄가 중범죄였는데 그게 불기소되고 일본에 약식되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약식된 애는 그 체포영장이나 뭐 그런 것까지 안 쓴다. 그런 걸 위해서 약식도 표시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시간이 없으면 여기서 바로 작성을 시작하셔도 되는데요.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공소사실 부분에서 주소나 이런 거에 약점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사경을 읽으시면은 이제 사경에서는 주로 주소라든지 세부사항 메모 위주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사경 빠르게 읽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압수물 종목록 보시고, 이 압수물이 이 범죄와 관련돼 있었구나, 이제 다 파악이 되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범죄 오른쪽에다가 그 압수물을 적어 두시고, 보통 증제번호로 적어주시면 되는데 잘 모르면 그냥 압수물 이름 자체를 쓰셔도 돼요. 불기소 범죄에다가 이제 형광펜을 쭉 끊는다고 해놨는데, 이게 이번에 제가 보여드릴 메모에서는 기소 범죄 적어놨거든요. 그러니까 보고 좀 뭐가 압도적으로 많다 싶으면은 적은 쪽에다가 형광펜 끊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근데 보통 딱 정해놓고 하고 싶다 하면은 저는 불기소 쪽에 끊는 게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불기소 쪽에다가 형광펜을 쭉 끄시고, 지금 보여드릴 메모에는 기소에다 끄어놨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그 구공판 범죄부터 샵란에 그러니까 구공판이라는 거는 이제 기소한다는 뜻이죠. 기소하는 범죄부터 샵란에다가 이제 1, 2, 3, 4, 그러니까 공범이 숫자가 많은 것부터 1번이겠죠. 1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단독범이 나오면 뭐 예를 들어서 단독범이 3번부터 단독범이다 그러면 3번 해서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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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런 식으로 메모를 해두시면 되고, 지금 뭔 말인지 모르면은 좀 이따가 그 메모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첨부 서류를 그걸 다까지, 그러니까 이거 샵란에 고공판 범죄 다 하고 나서 여기 안 써놨는데, 불기소 범죄도 가나다라를 순서를 메모해 두세요. 그래야지 쓸 때 안 헷갈리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첨부 서류를 쓰시는데요. 첨부 서류에 이제 뭐 체포영장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쓰시냐면은 다시 기록 목록으로 넘어오셔서 첨부 서류가 될 만한 거,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최구석 변수영국이 있잖아요. 그거를 전부 다 형광펜을 쳐두시고 그거를 그냥 개수만 세셔서 쓰시면 돼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기소범죄 할 거를 적용법조를 이제 써줘요. 적용법조에서 뭐냐, 특별법의 경우 조문에 플래그 붙이기에 돼 있는데, 저는 그냥 이거를 애초에 그 다 법전 나눠줄 때, 그러니까 기록 쓰기 전에 그 송치서를 주잖아요. 아니면은 뭐 어쨌든 그게
아니면 송치서를 보고 직후라든지, 그러니까 뭐 탑원 확인할 때, 그때 그냥 바로바로 그 플래그를 붙여놨던 것 같아요. 봐야 될 제명에다가. 일단 그 조문에다가 플래그를 붙여놓는 건 매우 중요한 게, 어차피 공소사실 쓸 때 저희가 뒤적뒤적 해야 되고, 그, 네, 그 결구를 쓸 때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애초에 여기서 조문하고 저 형량 쓸 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처음 받을 때부터 써놓으셔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써놓는 게 아니고 플래그를 붙여 놓으셔도.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압수물이 있는 거가 기소된다면은 검찰 실무에서는 무조건 몰수 구형을 하잖아요. 그럼 몰수 조문 형법 48조 제2랑 써두시고, 뭐 특별법이면은 또 다른 몰수 조문 써두시고, 그다음에 그 간암명령 조문은 이제 벌금형이 필요적 병과라든지 아니면 벌금형만 있는 이렇게 도박죄라든지 이런 것들은 간암명령 조문이 형소법 334조 1항을 꼭 써줘야겠죠. 뭐 부수법이면 부수법 6조를 쓰셔야 되고, 그런 것까지 메모해 두시고, 그다음에 불기소 범죄도 이제 그 시효란 쓰셔야 되는데, 딱 보면은 무거워 보이고, 딱 보면은 이거는 형량 가벼운데 좀 오래전에 한 거네, 이런 것들 같은 거 딱 몇 개만 찾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그저 이제 어느 정도 하면 감이 생기실 테니까, 그래서 시효란 메모해 두시고, 미성년자나 이제 그 공소시효 연장 같은 것들은 애초에 메모를 그 처음 그 죄에 대해서 메모하실 때부터 해두시면은 여기 시효 쓰실 때도 안 실수하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메모를 시작하시면 되는데, 작성 순서는 그 공소장, 그러니까 저희가 받은 서류 있잖아요. 그 예시 서류부터 다 채우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소장 일단 표지 다 쓰시고, 그 다음에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첨부 서류를 저는 첨부 서류를 뭐 첨부 서류부터 쓰셔도 되는 것 같아요. 공소장 표지 쓰시고, 그러면 첨부 서류 쓰시고, 그 다음에 약식 표지 쓰시고, 불장 표지 쓰시고, 불기소 결정서를 다 쓰시고, 그 다음에 그 공소 사실을 마지막에 쓰는 거예요. 공소 사실을 제일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게 사실 1번부터 5번까지 전부 다 하는 거랑 공소 사실 쓰는 거랑 비슷하게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공소 사실을 전부 마지막에 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부터 미리 다 해놓는다. 왜냐하면 나머지 거는 배점이 크고 공소 사실은 양에 비해서 배점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위에가 이제 캠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가 제가 한 메모인데, 그 글자가 제가 너무 작게 보이더라고요. 그 유튜브로 보니까.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일부, 그러니까 전체가 한눈에 안 들어오게 하고 일부씩만 보여드리게 할게요. 이게 전체가 보이면은 뭐 이런 식이거든요. 보이시죠? 네,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인데, 이걸 제가 좀 확대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잘 보이시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위에 또 적어 놓은 게 사송처 첨가. 그러니까 사는 사건 번호, 송은 송치일, 처는 이제 처분일인데, 처분일은 보통 그 문서, 그러니까 기록 목록에 나온 일자의 다음 날. 그러니까 기록 목록 마지막 일자의 다음 날이잖아요. 근데 뭐 마지막 일자의 다음 날이 뭐 휴일이거나 뭐 구속기간 만료되면 이제 네, 따로 쓰시는 거고, 이것도 다 아실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 그 최구석 변수연구, 이게 첨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이제 네, 이게 첨이라고 돼 있는 게, 이게 이제 저희가 그 해놓은 거 사송 처첨가. 나중에 이건 나중에 보충을 하는 거예요.